안녕하세요. 저는 테스트에 걸리는 시간을 92% 줄이기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시작하게 된 구영민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4시 40분 거의 마지막 시간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왜 테스트에 걸리는 시간이 92% 줄었냐? 그러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너무 비효율적으로 테스트를 짜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비효율적인 테스트를 효율적인 테스트로 바꾸는 과정에 대해 가지고 이것저것 사용한 팁들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한 가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코드가 하나 있는데요. 이 테스트가 하나 있는데 이 테스트는 100명의 사용자를 만드는 테스트예요. 과연 몇 초가 걸릴까요? 뭐 데이터베이스에 인서트를 한 100번쯤 하니까 길어봤자 한 5초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20초가 걸렸습니다. 100명을 만드는데 20초가 걸린다는 거는 사실 되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 가지고 왜 걸리는지 알아봤는데 정답은 장고는 기본적으로 비밀번호를 저장할 때 해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게 느려서입니다. 이게 느려서 100명을 만드는 20초가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주제는요, 패스워드 해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비밀번호라는 거를 어떻게 저장을 하면 어떻게 웹 서비스에서 저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비번은 이제 평문으로 저장을 하면 안 돼요. 복호화를 하면 안 되도록 처리를 해가지고 저장을 해야 하는데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해시 함수라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요. 해시 함수라는 거는 입력된 값이 복호화가 안 되게 암호화를 하는 단방향 암호화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해시 함수라는 거는 보통 되게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빠르게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하면 되게 빨라요. 그러면은 해커가 비밀번호 테이블을 들고 가가지고 이제 막 무차별적으로 때려보면은 금방 나오겠죠. 그래서 키 스트레칭이라는 거를 보통 씁니다. 키 스트레칭이라는 건 보통 이제 어떤 거냐면은 비밀번호가 이제 맞는지 확인을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보통 이제 0.2초 이상 정도 걸리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유저가 로그인을 하는데 0.1초가 걸리는 0.2초가 걸리는 크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뭐 대충 예시를 말씀드리면은 해시 함수를 결과를 또 해시하는 거를 한 15만 번 정도 반복을 하면 이렇게 0.2초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장고는 따로 지정을 안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PBKDF2의 SH256이라는 알고리즘을 쓰는데요. 그냥 몰라도 되고 그냥 느리는 겁니다. 늘려요. 근데 이제 웹 서비스의 보안을 늘리는 데는 좋아요. 근데 이제 테스트 시간을 늘리는 데는 이게 1등 공신을 하는 겁니다. 아까 테스트를 다시 보면은 이제 0.2초 걸리니까 100명이면 이제 20초가 걸리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이제 테스트가 하나 돌았는데 20초가 걸렸다고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테스트 환경일 때에는 비밀번호 이제 해싱 알고리즘을 너무 빠른가? 이제 빠른 걸로 이제 교체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MDO 패스워드 해셔라는 거 있는데 이 MDO 패스워드 해셔라는 거는 이제 한 20년 그 정도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10년 전에 이건 이제 위험하니까 쓰지 마라라고 이제 되게 많은 곳에서 이제 쓰지 말라고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저희는 테스트에서는 쓸 거예요. 왜냐면 얘가 빠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설정을 이제 프로덕션에서 사용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되게 취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설정을 변경을 하고 다시 테스트를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이 설정만 추가를 한 것뿐인데 20초가 걸리던 테스트가 0.034초가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냥 저희 내부적으로는 한 10분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테스트가 이걸 적용하면서.
모킹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주제는 모킹이라는 주제예요. 간략하게 혹시 모킹 한번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아무도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메소드 호출에 그러니까 가짜 객체인데요. 근데 이제 메소드 호출에 대해 가지고 고정된 응답을 반환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객체처럼 동작을 하면서 함수 호출 파라미터 아니면 리턴 값 같은 거를 검증을 할 수 있는 객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것만 봐서는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제 갑사들이 요청을 하면은 다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든지. 근데 이제 대량으로 호출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외부 API를 호출을 해야 되는데 막 1분에 10개만 보내주세요. 그 이상 보내면은 뭐 쉽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해야 돼요. 해야 되기 때문에 로직을 짜는데 이제 이 로직이 정말로 잘 도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뭐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거를 하고 그 다음에 타임점 슬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운영 환경에선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갑사가 요청했기 때문에. 근데 유닛 테스트 환경에선 이게 시간만 소모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 케이스를 하나 작성해 볼게요. 옆에 있는 건 왼쪽에 있는 건 로직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 로직이 정말로 10초를 잘 쉬는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돌려보면은 통과해요. 근데 불필요하게 10초 정도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타임점 슬립이라는 걸 한번 모킹이라는 걸 써볼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모킹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쓰냐면은 그냥 테스트를 하려는 함수 위에다가 목이라는 목점 패치라는 데코레이터를 사용을 해줘가지고 어떤 함수를 모킹을 할지를 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인자에 슬립 목이라는 파라미터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모킹된 객체입니다. 객체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아까 이 테스트를 해보면은 실패해요. 왜 실패하냐면은 슬립으로 쉬어야 되는데 안 쉬는 거예요. 근데 테스트가 즉시 완료되긴 해요. 맞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라이브러리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제 프리즈건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면 이제 시간이 흐르지 않고도 실제로 시간이 흐른 것처럼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빠지면은 저희 회사는 이제 시간을 되게 많이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때 프리즈건 라이브러리를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뭐 예시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시 코드를 보여드리면은 프리즈 타임으로 2012년 1월 14일로 걸어버리면은 이 함수 내부에서는 뭐 데이트 타임 나우를 해서 지금이 뭐 2019년이든 2020년이든 이 함수 내에서는 어쨌든 2012년 1월 14일로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봤던 그 테스트 함수에다가 실패하는 테스트 함수에다가 여기 이렇게 프리즈건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적용을 해보면요, 이렇게 여기 아까 목점 패치를 한 목객체에다가 이제 이 함수가 불렸을 때 어떤 동작을 하냐 이거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그냥 이렇게 사이드 이펙트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아까 10초 걸렸던 테스트가 0.045초 만에 끝나고 실제로 10초를 쉬는지를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나중에 후임자가 이 10초를 실수로 빼먹어도 테스트는 깨지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면은 이 모킹한 객체가 진짜로 10초를 쉬는 게 맞아? 그러니까 그 프리즈건 그러니까 스타트에서 엔드 백이 스타트를 하는 거 말고 진짜로 타임점 슬립을 걸었어? 한 번만 걸었어?
이거를 검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목격체에다가 목격체.콜드 아니면은 목격체.콜드 카운트 콜 args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정말로 이 함수가 잘 호출됐는지 예상한 대로 호출됐는지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좀 타네요. 빨리 말하려니까. 일단 세 번째로는 이제 트랜잭션 테스트 케이스라는 거를 사용하지 말자는 건데요. 일단 처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테스트는 다른 테스트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뭐 두 개의 테스트가 있는데 하나의 테스트에서 만든 객체를 두 번째의 테스트에서 읽을 수 없어야 돼요. 맞죠? 즉 테스트 케이스에서 생성한 테스트 데이터가 삭제를 해야 되는데요. 장고에서는 이게 DB 데이터를 삭제를 하는 똑같은 로직인데 이걸 다른 방법으로 구현을 해놨어요. 첫 번째로는 테스트 케이스를 상속을 받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트랜잭션 테스트 케이스를 상속을 받으면 됩니다. 사용법은 똑같은데 실제로 내부 구현이 동작이 좀 달라요. 테스트 케이스는요, 클래스랑 테스트 함수를 시작할 때 각각 트랜잭션으로 감싸게 돼요. 그래가지고 클래스가 실제로 클래스가 테스트를 시작할 때 한번 트랜잭션을 걸고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 내부의 트랜잭션은 세이브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제 테스트를 들어갈 때는 세이브 포인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테스트가 끝나면은 롤백을 해요. 이런 식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상속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트랜잭션 테스트 케이스는요, 테스트가 끝날 때마다 이제 트렁케이트 테이블이라는 SQL 명령어를 사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삭제를 하게 되거든요. 아까 옆에 보셨던 것처럼 아까는 이게 트랜잭션을 걸었으니까 이제 테스트를 시작할 때 그리고 클래스를 시작할 때 트랜잭션을 거는데 뭐 SQL을 실행하는데 얘는 테스트가 끝날 때 그러니까 그냥 모든 테이블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삭제를 하는 DDL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연 이 두 개가 퍼포먼스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하면은 이거는 저희 피플펀드 내부 시스템인데요. 이제 테스트 환경은 230개 정도의 테이블이 있고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MySQL 5.7 환경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 케이스는 너무 빨라요. 엄청 빨라가지고 한 번 하는 걸로는 정확하게 이게 몇 번을 도는지 퍼포먼스 테스트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1000번 수행했을 때 0.580초가 걸렸으니까 이거를 1000으로 나눠가지고 0.00058초가 나왔다고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트랜잭션 테스트 케이스는 한 번 하는데 1.7초가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테스트 케이스는 뭐 전체 1600개를 돌릴 때 롤백에만 걸리는 시간이 0.9초잖아요. 1초도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인데 트랜잭션 테스트 케이스는 롤백을 하는 데만 46분 1초가 걸리는 거예요. 아까운 시간을 롤백 하는 데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 거의 3000배 가까이 느리다고 저는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트랜잭션 테스트 케이스를 사용하는 모든 테스트들을 전부 날리고 테스트 케이스로 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러니까 테스트 케이스에서는 이제 못 잡는 트랜잭션 테스트 케이스에서만 잡을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는 락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락이라는 개념은 이제 트랜잭션 내부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트랜잭션 외부에서 쓰려고 하면은 이거는 장고가 너 이거 잘못 썼어 하고 에러를 뱉어요. 그러면 이제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테스트 케이스는 트랜잭션을 잡고 시작해요. 그 말은 그러니까 로직 안에서 트랜잭션을 잡지 않고도 락을 잡아도 테스트가 통과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좀 유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개발 환경에서 충분하게 테스트를 하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한 가지로는요. 이제
장고에는 이제 onCommit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예제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예제는 이제 SMS를 그냥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문자예요. 그런데 두 번째 줄 보시면 1 나누기 0이죠? 에러가 나겠죠? 그러면 당연히 에러가 나면서 롤백이 되겠죠? 그런데 문자는 같네? 만약에 이게 고객한테 가는 문자였으면은 문자가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가는 거예요. 재시도를 할 때마다. 이거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transaction.onCommit을 해가지고 이거를 send SMS라는 거를 커밋 될 때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예외가 발생해가지고 트랜잭션이 롤백이 돼도 문자 메시지는 전송이 안 되는 거예요. onCommit을 썼기 때문에. 위에 세 개는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네 번째는 특히 한 가지 예시인데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굉장히 빈번하게 겪고 있는 실수인데, 이제 트랜잭션 내부에서 생성한 객체는 다른 프로세서에서 접근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내부에서 셀러리로 보냈어요. 그러면은 셀러리는 그 객체를 못 읽겠죠. 그럼 그 셀러리 작업은 터지겠죠. 그래가지고 그럴 때 저희는 onCommit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onCommit이라는 게 어쨌든 트랜잭션이 성공했을 때만 실행한 거잖아요. 근데 테스트 케이스에서는 항상 트랜잭션이 롤백 됩니다. 보시면은 테스트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쨌든 롤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onCommit을 사용한 테스트는 이제 테스트 케이스에서 안 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제 제가 찾아봤어요, 장고 문서에서. 근데 장고 문서에서는 이거 결과 테스트 하려면은 트랜잭션 테스트 케이스 쓰래요. 절망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인터넷에는 굉장히 많은 좋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런 코드를 공유를 해줬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장고 내부에서 이제 트랜잭션이 원래 끝나면은 자동으로 이제 예약된 훅들을 전부 다 돌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테스트 함수 내부에서 강제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좋냐면은 뭐 테스트 케이스 내부라도 이 onCommit이라는 걸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장고 내부에도 방어 로직이 있어요. 그 방어 로직은 validate도 atomic block이라는 함수인데요. 그러면 이 validate도 atomic block이라는 함수를 모킹을 해버려가지고 항상 나는 트랜잭션 외부에 있다고 바꿔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링크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길게 써놓은 게 있는데, 아무튼 이 runCommit hook이라는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고요. 이거를 쓰면은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병렬 테스트예요. 병렬이라고 하면은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두 가지 예시를 준비했는데요. 그러니까 병렬 처리하는 단위가 테스트 케이스가 되면은 이제 왼쪽이 되는 거고, 그 병렬을 하는 단위가 전체 시트가 되는 거면 오른쪽이 되는 거예요. 두 개는 좀 완전히 좀 다른 쪽인데요. 이번에 제가 발표를 할 거는 왼쪽입니다. 만약에 혹시 장고 1.8 이하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겠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공짜 점심을 얻었습니다. 장고 1.9 이상을 사용을 하고 있으면은 별도의 설정 없이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이제 테스트하는데 뒤에 빼기 패러럴이라는 인수를 붙여주면은 이제 알아서 됩니다. 근데 이제 다 괜찮아요. 다 빠르게 도는데 이제 이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는 어떻게 깨질 것 같아요? 두 함수는 어쨌든 없는 거를 get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doesn't exist가 뜨지 않을까? 하면은
틀렸습니다. 이상한 에러가 떠요. 이상한 에러가 뜨고 뭐 이상한 에러가 뜬 건 괜찮아요. 근데 테스트가 그냥 강제로 꺼져요. 그냥 어떤 게 남아있든 그냥 상관 안 하고 그냥 강제로 꺼져버립니다. 근데 이거를 되게 친절하게 돼 있는데 제가 한글로 좀 키만 가져왔어요. 테스트 도중 유저점 doesn't exist가 예외가 발생했는데 실패했대요. 근데 발생한 예외는 피클할 수 없기 때문에 장고 테스트 러너가 깔끔하게 처리할 수 없대요. 그리고 정렬 옵션을 끄고 돌리면은 올바르게 잘 나온대요. 그리고 죽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파봤습니다. 장고 인터널로는 이게 어떻게 돼 있나? 그러니까 패러럴 테스트가 이게 어떻게 되는가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제 마스터 프로세스가 있고 워커 프로세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마스터에서 워커로 테스트를 할당을 해요. 그러면 이제 워커는 열심히 테스트를 돌리겠죠. 그러면 워커 프로세스에다가 이제 테스트 결과를 이제 누적을 하는데요. 그 누적을 한 다음에 이제 마스터 프로세스는 이제 폴링을 그러니까 워커 프로세스에 있는 이 이벤트라는 객체를 폴링을 해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프로세스 간 객체 공유가 맞죠? 근데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제 프로세스 간 객체를 공유를 하려면은 피클이라는 거를 보통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은 에러라는 게 있잖아요. 맨 끝에 오른쪽 밑에 보시면 에러라는 게 있을 거예요. 저건 이제 예외 객체를 넣는 건데요. 문제점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모델 밑에 doesn't exist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피클이 안 돼요. 그러면 근데 이제 피클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병렬을 풀래요. 근데 병렬 풀면은 속도가 확 느려져요. 그리고 맨날 하기 귀찮아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아, 이거 혹시 또 이것도 내가 또 장고에 이거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누가 해놨더라고요. 그것도 장고 2.1부터는 그냥 기본적으로 적용이 돼 있고요. 근데 1.11은 적용이 안 돼 있어요. 만약에 2.1 이상을 사용하고 계시면 축하드립니다. 공짜 점심을 또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든 아이디어네요. 장고 2.1이나 1.11이나 어쨌든 똑같은 장고인데 똑같은 코드 베이스인데 이 2.1에서 적용한 패치를 장고 1.11에 적용을 하면 잘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파이썬 3.3에 추가된 퀄네임이라는 거를 수정을 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피클을 할 수 있대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파이썬 2를 사용한 데는 없어가지고 다행히 이 패치를 사용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패치를 했는데요. 2.7을 아직도 사용하시고 계시다면은 좀 묵념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수정을 한 거는 이제 장고 내부 소스 코드를 직접 수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테스트 환경, CI 환경 내부에서만 이걸 쓰고 있고요. 운영이나 개발에서는 안 쓰고 있습니다. 5번째로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keepdb with MySQL dump인데요. 뭐 만약에 PostgreSQL 같은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을 다 사용하셔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오라클만 빼고요. 오라클은 덤프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장고 프로젝트가 작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프로젝트가 작으면은 아무리 비효율적이어도 빨리 끝나요. 왜냐면 그냥 코드가 작으니까. 근데 이게 코드가 커지고 운영이 계속되고 뭐 테이블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엄청 느려지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는 뭐 한 4에서 5분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은 테스트를 처음 돌릴 때마다 이거를 처음부터 만들면은 엄청 느리잖아요. 그래서 장고에는 keepdb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keepdb라는 거는 최초로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얘를 재활용해요. 계속
재활용해가지고 다음에 테스트를 돌릴 때는 새로 추가된 마이그레이션만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야 5분이 걸리겠지만은 그 이후에는 좀 많이 줄겠죠. 한 2, 3초 그쯤 체크하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도 약간 CI에서 돌리려고 하니까 좀 문제가 생겨요. 이제 저희는 이제 기플로우라는 거를 쓰고 있는데 기플로우에 뭐 적용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이거는 왼쪽에서부터 시간 순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커밋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돌렸는데 오케이 났어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 뭐 소스 코드 좀 정리한다고 이제 한 컬럼을 날렸어요. 컬럼을 날리는 마이그레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됐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다시 디벨롭으로 돌아오면은 소스 코드는 이제 이 피처 어썸이라는 브랜치가 반영이 안 된 상태로 뭐 돌리는 건데 DBMS는 적용이 된 거예요. 왜냐면은 keepdb는 그대로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이거를 처음부터 돌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MySQL 덤프라는 스크립트를 앞에다가 추가를 했어요.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디벨롭에 추가되는 소스 코드는 거의 롤백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어느 순간에 디벨롭 기준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테스트할 환경으로 그 MySQL 덤프로 가져오면은 장고는 아까 뭐 디벨롭 기준으로 했구나. 그러면은 이후에 적용한 마이그레이션만 수행해야지 하고 잘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과연 얼마나 퍼포먼스가 나아졌냐? 뭐 그래봤자 테이블을 어차피 똑같이 만드는 거 아니야? 했는데 5에서 10초 정도 걸리게 됩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거는 4에서 5분이 걸리는데 5초에서 10초 정도 걸린다는 거는 굉장히 시간 절약된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린터 뭐 아시죠? 뭐 PEP 파일 같은 거 체크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는데요. 근데 이제 다 좋은데 얘는 좀 성능적으로 좀 오버헤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뭐 되게 헤비하게 테스트를 돌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경험상 한 30% 정도 느려지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씩 뭐 무한 루프 같은 것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무한 루프가 지금 현재 버전도 발생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1년 반 전에 그걸 겪고 그냥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선택적으로 이게 필요할 때만, 그러니까 이게 아예 없애는 거는 코드 퀄리티를 위해 가지고 좀 용납이 안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돌리는 11비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잠깐 느려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개발자가 자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개발자가 뭐 깨 있을 때, 그러니까 테스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들은 테스트가 어쨌든 최대한 빨리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할 때는 꺼놓고 필요할 때만 켜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줄었는데요? 하면은 저희는 원래 42분에서 44분이 걸렸어요. 근데 이게 3.5분으로 줄었어요. 위에 인증 보이시죠? 진짜로 3분 30초로 줄어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테스트 시간을 줄이는 작업만 했어요. 근데 이렇게 줄여두니까 개발팀 내부에서 이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해요. 전에는 이제 저 이거 당장 배포해야 되는데 당장 배포 안 하면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은 일단 테스트가 통과하든 말든 일단 당장 급하니까 배포를 해요. 그리고 깨지죠. 그리고 서버가 안 떠요. 서버가 죽었어요. 근데 이제는 테스트가 빠르니까 뭐 바로 배포할게요 이러면은 테스트 얼마 안 걸리는데 그냥 테스트 돌리고 하는 게 어때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더 자주 더 부담 없이 테스트를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빠른 이터레이션이 됐고요.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 질문을 받기 전에 한 가지만 홍보를 하자면은 저희가 이제 파이콘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한 가지 목표가 있는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좀 좋으신 분들을 채용을 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좀 아무튼 저희 채용을 하고 있고 채용 궁금하시면은 저희 파이썬 부스 피플 펀드 부스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좀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시간을 노력으로